이승희 씨에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드릴 부분은 음원 수익에 관련돼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수익을 어떻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느냐라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초점이 다른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점도 필요해 보여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초점은 이제 과연 이승기 씨한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실체가 뭐냐, 왜 그런 악행을 하는 것이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후에 이승기 씨가 일정한 이제 행동을 한 이제 상황 속에서 그뒷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이제 요구를 했고 또 그것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 기획사 대표가 내 나머지 인생을 이승기를 죽인 데 쓸 것이다라고 거의 악담, 저주, 복수 이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또 불거진 것이 이제 이선희 씨가 또 그 사이에서 어떤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회사 대표가 이선희 씨의 이제 매니저였다라는 겁니다. 1990년부터 이선희 씨의 매니저로서 이제 활동을 했고, 그래서 거의 20년 이상을 이렇게 같이 한 곳에 몸담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바로 이승기 씨가 어떻게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쿠 엔터테인먼트사가 이렇게 초록빛 미디어에 합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기 씨와 이선희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성희 씨가 이제 데뷔한 곳이 이제 후크였고 그동안 이선희 씨와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승기 씨가 이제 여기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이선희 씨가 발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지 않고서는 이승기 씨가 다른 데와는 달리 원활하게 예,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승기 씨가 이런 후크미디어를 오늘날 있기까지 공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음원 수익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개 기획사 대표의 전행과 또 부정적인 행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 대체적으로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연예기획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연예기획사 이렇게 구분하면서 대체적으로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연예기획사에서 발생한다라고 되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습생이나 또 소속사 그런 연예인들을 이제 노예 계약화한다든지 착취를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각종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런 것은 되게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뭐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에서 대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예 기획사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분석 또 언론 보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선이라는 유명한 가수 또 이승기라고 하는 내노라 하는 가수이자 배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원 수익 영원이라고 하는 보도가 일어났을 때 믿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럼 과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조적인 부분들, 시스템의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체 연예 시스템 문제를 기획사 산업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점이 불거져 왔고요. 지금도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박수홍 씨의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과 친인척 문제에서 불거졌던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바로 매우 친한 관계에 이어서 결과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모순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가스라이팅에 어떤 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점,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유의 문화심리 때문에 벌어진다는 점에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매니저를 봐야 됩니다. 도대체 매니저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고요. 최근에 매니저에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이 뜨게 되면서 매니저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그 직종에 대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졌던 사회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매니저 하면은 그렇게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매니저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니저 하면은 이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일정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개 로드 매니저를 떠올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고 또 영화 라디오 스타를 보게 되면은 항상 옆에서 섭외를 하고 뭐 일정을 관리해주고 심지어는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경우에 힘이 되고 또 일을 헤쳐나가게 되면서 홍보, 마케팅 활동까지 하는 굉장히 능동적이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라디오 스타에서도 잘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연예인 매니저라고 하면은 중요한 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다라는 점들을 이제 부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매니저로 살아남기에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안성기 씨가 매니저를 했는데 이 그 영화에서는 주로 안성기 씨가 좀 굉장히 예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나무인인 스타일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이걸 다 맞춰주는 매니저. 그런 면에서 매니저를 굉장히 약자이기 때문에 옹호해줘야 되고 또 친근감을 느끼면서도 응원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고정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라고 언급을 하고 싶은 점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화로 돌아가면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안성기 씨가 왜
그렇게 모진 일들을 이제 참으면서 갔을까? 그러면은 그건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박중훈 씨와의 그런 인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니저는 왜 그 같은 고생을 할까? 매니저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기 때문일까? 월급을 올려주기 때문일까? 실장과 뭐 국장을 올라가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지분이 올라가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니저의 대부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대형 스타들과 친해져서 그 스타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서 기획사를 차리는 것이죠. 만약에 큰 회사에 있다고 하면 따로 분리 독립을 해서 기획사를 차리게 되죠. 그러면 대표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경영적인 뿐만이 아니고 수익 배분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스타를 자기 옆에 두게 되면은 결국 많은 것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대형 스타들을 옆에 잘 포진시켜서 대표 체제, 기업 체제를 꾸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연예인들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약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평판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3의 누군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수록 연예인들한테는 좋죠.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매니지먼트 회사나 매니저에게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연예인들 중에는 대부분 예를 들면 이선희 씨도 그렇지만은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들은 이제 창작을 하고 실현 연주를 하고 공연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도 굉장히 바쁘고 경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일이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또 이런 드라마나 뭐 공연이나 음반이나 그런 음원 제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동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제작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선희 씨의 매니저였던 이 권 대표가 굉장히 이선희 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사를 했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잘 일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운영을 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2004년에 이선희 씨가 발탁을 했지만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신분에서 권 대표 이상으로 의사결정이나 그런 참여를 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마이너스 가수라든지 내 음반은 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스승의 매니저였고 또 스승도 그 매니저한테 굉장히 의존 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음원 수익 정산에 관련돼서 꼬치꼬치 캐물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엔터테인먼트사가 대부분 이런 친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정산이라든지 투명한 경영 고지를 못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반드시 어, 이승기 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사회에 걸쳐 가지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기 씨나 이선희 씨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정함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개인의 비행 전횡을 통해 가지고 유명 스타가 당해왔다라는 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게 일을 하고 그 대가를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서 분배하는 문제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연예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 사회적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승기 씨를 통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